미국이 일본에 이어서 EU와 관세 협상을 타결을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계속해서 노이즈성 뉴스가 나올 예정입니다.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시나리오별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. 오늘 이 시간 아임증권의 이용찬 연구위원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. 협상이 좀 잘 진행이 되면 좋을 텐데 지난주부터 좀 삐걱거리는 양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?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나요? 일단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는 네. 일단은 관세 협상이 지금까지는 잘 될 것처럼 이렇게 시장에서 생각했던 그렇죠.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이게 그게 컨센서스였다가 이제 지난주에 여러 가지로 이제 노이즈들이 좀 나오고 그리고 2+2 협상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이제 캔슬되고 네. 하니까 좀 걱정을 하다가 그래도 EU 협상 그리고 일본 협상 이렇게 진행되고 나서 그리고서는 이제 가능성이 조금은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걱정되는 거는 네. 일본이 협상을 함에 있어서 되게 많은 것들을 미국에 줬단 말이에요. 근데 그렇죠. 우리는 그걸 못 줄 것 같거든요. 네.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에는 5,500억 달러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견이 지금 좁혀지지가 않고 있는 거잖아요. 관전 포인트는 이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되겠습니까? 네, 일단은 유럽도 그리고 일본도 15%의 관세율을 맞았기 네. 때문에 이제 동맹국들은 약 15%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. 그래서 우리도 동맹국 이런 최근 대접을 받게 되면은 15%에서 관세율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고 있는데요.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일단 준비가 좀 약간 부족했던 것이 좀 사실인 것 같아요. 우리나라가 네. 지금 관세 협상을 하러 지난주에 갈 때까지만 해도 처음에는 이제 소고기와 쌀은 개방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그렇게 갔었거든요. 이제 네.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하는 걸 보고 이제 다 개방하고 투자 안 하고 하니까 되게 그러니까. 놀란 거예요. 이제 그러면서 이제 와서 이제 여러 가지를 더 준비를 하고 조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협상을 미국과 더 하겠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좀 많이 좀 준비가 좀 부족했거나 좀 늦었다는 생각들이 좀 있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이 이제 투자안이나 아니면 이제 시장 개방도 중요하지만 한국에 동맹국으로서 뭔가 좀 역할을 해주기를 좀 바라는 것 같아요.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우리나라에서 뭔가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좀 더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아직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좀 협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갔던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이번 주 남아 있습니다. 4일 동안 남아 있고 베스트 장관 일단은 면담이 되어 있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만은 혹시 좀 지연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들도 열어둬야 된다.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에도 쌀 시장, 농산물 시장 개방을 하고 또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또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협상 과정에서 15% 관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또 그만큼 줄 수 있다라는 점을 또 염두를 해둬야 되겠고 만약에 이 관세 협상이 실패를 한다면은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률 가뜩이나 0%인데 GDP 성장률에 상당한 손해를 입힐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GDP 손실은 일본이 지금 15%니까 우리가 15%가 안 되면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잖아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마음대로 때리는 거잖아요. 그래서 네, 우리 그렇죠. 입장으로서 사실 되게 답답합니다. 답답한데 그래도 어쩔 수가 있겠습니까? 별 수 없고 일본보다 관세율이 높아지면 우리의 경쟁 자동차라든지 이런 경쟁 산업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7월 말까지 협상이 안 되더라도 물론 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협상이 뭔가 진행이 더 되는 게 일단은 불확실성을 줄이는 첫 번째 이제 요인이 될 것 같고요. 협상이 되더라도 일본과 비슷한 정도의 관세율이 맞아져야 돼요. 이게 15%를 맞느냐, 네. 20%냐 중요한 게 아니라 경쟁 국가와 비슷하냐가 중요하거든요. 어차피 모든 국가가 다 15%라고 하면 그리고 15% 이하로 깎아줄 것 같지도 않고요. 네, 그러면 사실 우리와 일본이 같은 이제 페널티를 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우리만 더 높은 관세율을 네. 맞게 되면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. 그럼요.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협상에서 좀 더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네, 그리고 앞서서도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그래도 경쟁력이 그나마 높은 조선이 협상 과정에서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조선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조선에도 미국에 많이 투자를 해라, 미국 인력 써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
어떻습니까? 일단 조선업에 대해서도요.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이제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든지 네.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뭐 농산물 시장 개방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만 미국도 입장을 다 알 거예요. 우리가 뭐 일본처럼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. 애초에 경제 규모 훨씬 크고요. 네,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미국이 우리한테 원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그냥 가장 중요한 게 조선업인 거는 말씀하신 대로인 것 같습니다. 네. 여기에서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조선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뭐 미군 그 미 해군에 대한 MRO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안들이 지금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.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미국에게 제공을 해줄 수 있는지 미국은 얼마나 우리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여기에서 분명히 협상의 물꼬가 트여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업종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조선업종 오늘 조선주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잖아요.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당연히 있고요. 이에 따라서 조선주가 추가 상승으로 재평가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세요?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이런 그 관세 협상만으로도 네.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좋아진다고 하면은 사실 밸류에이션이 싼 건 아닙니다만은 실적이 뭔가 뒷받침되면서 올라간다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. 네. 그리고 대외적인 이벤트를 보자면 FOMC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. 현지 시간으로 7월 30일이면은 또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지금 CME 패드와치를 보자면은 97.4%의 확률로 동결이 예상되고 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또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이번 FOMC의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게 되겠습니까? 예, 일단 이번 FOMC는 뭐 동결할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그러겠죠? 예, 뭐 예. 거의 뭐 99% 동결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대신에 이번 FOMC에서 혹시 인하하자는 의견이 2명 이상 나올까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할 것 같고 아마 월러 이사는 지금 인하를 되게 강경하게 주장하고 있으신 분이죠. 그분은 아마 금리 인하를 이제 선택을 할 것 같은데 한 명 더 거기에다가 아마 2~3명 더 이렇게 가면은 그러면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보는 게 가장 맞을 것 같고요. 그런데 지금 상황을 봐서는 꼭 그렇게 인하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이런 생각이 들어요. 9월 이후에 인하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관세가 들어가게 되면은 관세율이 지금 미국에 10% 저희가 연초에는 10%한 초중반 정도 생각을 했는데 네. 초반을 넘어서 지금 10% 후반이 될 것 같거든요.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7월, 8월 CPI에 그 이제 물가 상승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압력들이 9월에 금리를 인하하기보다는 동결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연이어 있을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서는 어떤 점을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? 네, 일단 파월 의장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그런 기대들이 좀 그래요? 있지만 예. 그럴 리는 없겠죠. 네.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. 그 연준에 가서 공사장에 가가지고 헬멧 맞아요. 쓰고 예. 그래서 막 공사비가 뭐 얼마가 나왔느니 이렇게 창피를 줬는데 옆에서 파월 의장이 이거 공사비 다 틀린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게 맞았겠죠. 네, 물론 트럼프 그러겠죠. 대통령이 약간 억지를 썼으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인하를 해줄 것 같지는 않고요. 대신에 이번에 파월 의장의 여러 가지 그 이제 금리는 어차피 동결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그 이후에 기자회견을 봐야 되는데 기존까지처럼 데이터 디펜던트만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변한 건 별로 없어요. 네. 근데 거기에서 뭔가 조금의 발언의 방향이 바뀐 게 있을지 특히 관세 이후에 물가 부담이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경계하는 발언이 있다고 하면은 또 증시가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더 경계할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이번 주에도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. 오늘 오르고 있는 뭐 한화오션이라든지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, 뭐 한국항공우주 등 많은 조선, 방산주들 실적을 발표하게 되고 삼성전자도 확정 실적 발표한 이후에 컨퍼런스 콜 되게 중요하잖아요. 이 부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라든지 관전 포인트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? 일단 뭐 삼성전자부터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오늘 아침에 이제 파운드리에서 뭐 대규모 수주 얘기가 나와서 있는 어떤 네. 기업인지 뭐 여러 가지 소문 도는 것들이 있는데 좀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한 것 같고요. 그다음에 2분기 실적 쇼크가 나왔는데 이게 빅베스인지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사실 딜레이는 꽤 괜찮았단 말이에요.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확인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진짜 빅베스였고 여러 가지 좀 확인이 되면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. 실적 발표하고 네. 나서 그런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
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그 외에 기업 실적들을 보면은 지난주에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. 이제 자동차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가전이라든지 LG전자 뭐 이런 등등 해서 드디어 실적의 부담이 이제 관세의 악영향이 드디어 이제 실적에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걱정스럽고, 대신에 말씀 주셨던 이번 주에 이제 뭐 방산, 조선 기업들은 오히려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은 관세에 영향이 있는 쪽에서 이제 차익 실현이 이제 아니면 이제 매도가 나오고, 오히려 이런 관세를 피할 수 있는 업종이 실적까지도 좋다고 한다면 오히려 주가에는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습니다. 네. 그리고 민생 소비 쿠폰 지급이 되면서 내수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유통주를 좀 보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, 오늘 또 마침 유통주들이 고점에서 좀 꺾이고 있는 분위기거든요. 호텔 신라를 비롯한 면세점도 마찬가지고요. 물론 이 쿠폰을 백화점에서는 쓸 수 없지만 그래도 백화점도 기대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분석도 저희가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들어봤는데, 이 유통주라든지 기타 업종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. 네, 일단 저희 3분기에 수출주보다 내수주가 조금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. 네. 왜냐하면 수출주는 진짜로 관세가 뭐 협상이 되더라도 15%로 시작을 하니까 좀 좋을 일은 별로 없거든요. 그렇죠. 부담이죠. 2분기 실적도 안 좋았는데,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내수가 조금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이제 3분기 소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소비 지원금들은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고, 또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이 부분들이 조금 마이너스가 될 것 같고요. 이제 좀 크게 봤을 때 주가가 사실 6월, 7월, 특히 7월에 이제 관련된 유통주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올랐어요. 백화점이라든지. 그러다가 지난주부터 사실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주가의 측면에서는 조금 쉬어갈 수도 있겠다.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가 이제 다시 또 로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걸 좀 고민을 해보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만약에 지금 아까 면세점 이런 것들 말씀 네. 주셨는데, 만약에 중국과의 관계가 만약에 미중 우리가 미국과의 협상, 관세 협상 이후에 어떻게 좀 또 중국과 관계가 어떻게 상정될 것이니까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. 이제 그런 것들은 중국 소비재를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여지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네. 그리고 오늘 낙폭이 상당히 크게 나오는 것이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금융주가 되겠습니다. 뭐 은행, 증권 할 것 없이 모두가 급락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, 아무래도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지금 상당하겠죠. 증권거래세도 올릴 수 있다,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, 그리고 대주주 요건도 강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,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습니까? 일단은 주가가 많이 왔어요. 은행, 뭐 네. 금융들, 그리고 뭐 정책주들 다 많이 왔던 상황에서 시장에서 좀 기대가 많이 좀 높았었다, 아니면은 가능한 것들을 일단 시장 다 땡기고 보잖아요. 그래서 일단 다 땡기고 나서 그 다음에 안 될 것들을 이제 와서 이제 조금 다시 이제 재검토하는 그런 상황이다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상법 개정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그거는 뭐 그래서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합의를 해서 바로 네. 진행을 됐던 사항이고요. 근데 그 다음에 세법을 개정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. 이게 어. 돈이 들어오는 부분이기도 하고, 예. 그 다음에 부자 감세에 대한 논란도 있고, 그렇죠. 그리고 이번 정부가 사실 재정을 되게 강력하게 또 쓰시고, 막 이제 뭐 여러 가지 투자도 하고 뭐 소비 지원금도 주고 이러기 때문에 재정에 대해서 상당히 긴축, 뭔가 이제 그 감세에 대해서는 상당히 쉽지 않을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.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부자 감세 논란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됐고요.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분리과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장의 눈높이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르는 상황에서 조정을 받는 것도 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이게 계속 이렇게 또 정책이 가다가 이제 서면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, 또 다시 뭐 시장과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번 주 이렇게 대내적인 불확실성이 팽배하기 때문에 뚜렷한 방향성을 지수 자체가 찾아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오늘 흐름만 보더라도 이 시각 현재 힘을 내지 못하면서 보합권까지 빠져 있는 듯한 분위기인데, 이번 주 그렇다면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? 예, 이번 주 호재와 악재가 이제 겹치고 있는데 사실 둘 다 되게 큽니다. 그리고 그렇죠, 예. 악재가 만약에 진짜 저희가 뭐 잘 모르겠어요. 근데 만약에 진짜 되면 되게 크거든요. 만약이니까 관세 협상이 관세 만약에 어려워서. 타결이 안 되면 되게 큰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만큼은 조금 조심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호재들이 있죠. 뭐 유럽 이 관세 협상도 타결이 됐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 빅테크 실적들도 호재가 될 것 같은데, 이제 관세 리스크나 이런 세법 이런 문제들은 분명히 악재라고
생각을 해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리스크를 피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관세 협상에 대한 것들 우리가 소화를 하고 나서 8월 이후부터는 이제 물가 같은 것들이 이제 봐가면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. 근데 미국 증시도 우리 증시도 사실 많이 올라온 게 좀 사실입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단기적으로라도 조금 주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해서 다시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네, 지금까지 IM증권 리서치센터의 이웅찬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.